저는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LH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이자 전철협 하남비사대책위 부위원장인 김금란입니다. 참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경기도 철거민협의회, 전철협 서울지역협의회, 전철협 경기지역협의회, 전철협 개발사업 피해국민대책본부, 삼선교 대책위원회, 돈이문 대책위원회, 행당 6동 대책위원회, 행당 7동 대책위원회, 응봉동 대책위원회, 수표교 대책위원회, 녹번 1-1 대책위원회, 녹번동 1-2 대책위원회, 기름동 대책위원회, 홍은동 대책위원회, 아현동 대책위원회, 영등포 1-4 대책위원회, 흑석동 대책위원회, 하남미사 대책위원회, 파주 동패 대책위원회, 하남 가밀 대책위원회, 하남 사자교회 존치 대책위원회, 화성 봉담 대책위원회, 부천 대책위원회, 갈매 보금자리 대책위원회, 갈매 무허가 대책위원회, 수원 이목 대책위원회, 덕은 대책위원회, 의왕시 대책위원회, 부천 대책위원회, 강원도 원주 신림 대책위원회, 전라남도 발포 대책위원회, 부산 대흥 대책위원회, 충남 신상리 대책위원회, 인천 하익동 대책위원회, 인천 부평 대책위원회, 주거와 생존을 위한 사회연합, 전국 민속 5.1 중앙회, 전국 택지개발 주민연합회, 서민의 힘, 사단법인 터사랑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민생복지연대, 2006년 분당동지회, 민속 5.1장 협동조합, 강북 보금자리 반대주민연대, 재개발문제 국민운동, 개발제도 개혁 시민행동, 선민회, 선민네트워크, 올바른 시장 경제를 위한 국민연합, 올바른 시장 경제를 위한 기독인연합, 대한민국 미래연합, 기독교 유권자연맹, 의정부 임대아파트 연합회가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상임 대표님과 투쟁위원들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또는 시민사회단체는 연락 주시면은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출범한 LH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게 된 하단일입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또 보태면서 LH 개혁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요청이고 국가적 과제고 절대절명의 정말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LH의 만행으로 생존권과 주거권을 박탈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정말 문제를 해결받고 생업으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H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을 위해서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오신 개발지역 피해 주민 여러분들과 또 시민단체와 또 언론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국민운동본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절대절명의 과제인 공기업 LH의 개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미 LH는 국가 경제를 좀먹고 국민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공룡 기업에서 괴물 기업으로, 신의 직장에서 신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LH는 14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부채로 국민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고요. 부실과 비리의 백화점이 되어버렸고, 호화청사와 또 천문학적인 성과급으로 돈잔치를 하고 개발지역 피해민을 양산하는 등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LH의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행동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특별한 것은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나 또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국민적 과제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진영을 초월해서 LH 개혁을 위해서 범시민연대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진정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출범식에 LH의 개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각 지역의 주민 여러분과 또 종교계 또 범시민단체 진영이 힘을 모음으로써 지금까지 LH의 전 국토적이고 전 국민적인 만행을 고발하고 또 신문고를 설치해서 피해 사례를 모으고 각종 집회와 또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또 국민의 권익과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LH의 만행을 뿌리부터 박살내고 LH의 만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결연히 개혁운동을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 LH의 만행과 병폐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LH 사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각 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각 지역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H공사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 국감에서 드러난 것처럼 총체적인 부실과 부패와 국가적 암덩어리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LH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지금 여론은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고 LH를 개혁하라 또는 해체하라 또는 심지어는 민영화시켜라라고 하는 각종 여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국감에서 질의된 내용을 위주로 핵심 포인트만 정리를 해드리고 또 보도 내용을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요, 지난해 말 기준 140조가 넘는 부채 그리고 매년 4조 5천억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실, 방망 경영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공기업 부채 500조 시대입니다. 그중에 가장 성봉장인 LH, 부채 기업 부동의 1위가 LH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자구 노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패와 비리의 인적 청산이 요구되고 있고요.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학자금 126억 원을 쓰고 부채와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성과급을 챙겨가고 잘못된 이러한 구조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LH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국감 때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요, LH 부채 감축에 대해서 LH는 4년간 재무전망 기본안 대비 총 49조 4천억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업 축소의 기준과 정확한 시행 시기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당장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은요, 2009년부터 올해까지 9개의 PF 사업에 LH가 투자를 해서 1조 215억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이런 PF 사업을 적자로 하면서도 이 중 7개 회사 임직원이 9년간 66억의 성과급을 챙겼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LH 고위직 출신 퇴직자들이 PF 회사 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했거나 현재까지도 자리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LH가 출자한 기관의 요직 대부분을 LH 출신 이사가 맡고 있고요. 이것은 정관예우를 넘어서서 공피하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세민연의 민홍철 의원은 LH공사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22개사의 전현직 임직원 현황을 분석, 자회사의 및 출자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53명 중 63%인 34명이
공공기관 퇴직자와 정부 인사임을 지적하면서 공피아와 관피아의 소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LH는 현 인원 6,000명 중에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승진시키는 승진잔치를 최근에 벌였습니다. 승진에 따라 수당 인상도 당연히 뒤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인 비상임 이사들이 외유성 출장도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찰이나 견학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시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을 억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은 비상임 이사들은 이 지침을 무시하고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LH는 2012년 7월 비상임 이사 6명에 대해서 해외 사업 진출 여건 파악을 통한 LH 신성장 동료 모색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을 다녀왔고, 지난해 7월에도 7명에 대해서 개발사업 해외 사례조사 명목으로 일본 외유성 출장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비즈니스석 좌석 이용으로 싱가포르 3천만 원, 일본 800만 원 등 모두 3,800만 원의 비행기 값을 사용했고 7,300만 원을 여비로 사용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현 의원에 따르면요, LH 직원 3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 가족 명의로 LH 상가 4개를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LH는 이들에게 경징계와 견책 처분만을 내리는 데 그쳤고 낙찰 상가도 그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실 공사 문제도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LH 임대아파트 승강기 엘리베이터죠. 11,638대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9,508건의 고장이 발생해서 30분당 한 번꼴로 엘리베이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국가 화두인 시대에 승강기 안전 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LH가 일관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LH 임대아파트 승강기에서 전동 휠체어 추락사고와 잦은 고장사고 등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KBS 김지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지어진 지 채 2년도 안 되는 보금자리 아파트에서 물이 새고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H는 보수공사에는 늦장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심지어 LH공사는 공사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LH 아파트 하자 건수는 2012년 9천여 건에서 지난해 12,000여 건으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LH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 795개 단지 58만 가구 중 발코니 선반 탈락, 가스레인지 방열판 탈락 등 위험 요소가 1,384건이 적발됐지만 82%인 1,126건이 미조치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새밀년 민홍철 의원은요, LH공사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 의원은 최근 5년간 LH공사가 학교 부지, 도서관 등 공공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장기 미매각됐다는 이유로 용지를 변경해서 약 1,557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기부 체납으로 취득한 토지를 상업시설로 바꿔 큰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4년 3월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계획을 통보했고 인천시 부평구 등 10개 지자체는 LH공사를 13개 지구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LH공사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LH공사는 착수 의제가 없음을 알고서도 보조금을 수령했고 그중 2개의 지구에 보조금만 반납한 채 나머지는 사업에 착수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자금 운영 계좌로 이체하여 일반 자금으로 관리하는 등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경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은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 1위인 LH가 시공사에 공사비를 부풀려주고 나아가 편법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LH가 이천으로 특전사 이전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주려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29조 원에 육박하고 매각한 토지 대금 미회수금도 2조 8,752억 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말 기준 142조 원의 부채와
매년 4조 5천억의 이자를 부담하는 LH는 미매각 토지와 매각 토지 미수금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LH의 병폐에 대한 수많은 국감 자료와 내용이 있지만은 나머지는 여러분이 국감 자료 언론 보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LH 사업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피해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요. 하남미사, 또 파주동패, 하남가밀, 하남감북 사자교회, 화성봉담, 광주, 의정부, 임대아파트, 장지동, 고등동, 모란 이런 여러 지역에서 참여해 주셨고요. 이 중 미처 시간 관계상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사회자로서 시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인당 한 3분여 정도로 압축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하남미사의 조종아 씨께서 피해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하남미사 지구는 2009년 5월 12일에 지구 지정되고 6월 3일에 지정 고시된 보금자리 시범 지구입니다. 그곳은 그린벨트 130만 평과 우선 해제 지역 30만 평, 총 160만 평의 신도시급 넓이의 지역으로 400년 된 가문을 비롯하여 여러 토착민들이 그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지만 완전 시골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서울과 맞닿아 있고 그린벨트가 80%인 이 땅을 강제 수용하면 원가가 낮아져서 아파트를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하남미사를 지구 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금자리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반값 아파트는 주변 시세와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렸고 실제로 인기가 없어 재분양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폐기 처분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희생자는 거기 사는 원주민들입니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토지 보상가를 턱없이 낮추었고 지작물값을 후려쳐서 매기는 등 원가 절감의 방법에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지개발 촉진법의 실체입니다. 대규모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은 이제는 폐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하남미사 지구 같은 곳은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평당 350만 원에 산 땅을 280만 원을 주고 나가라고 하니 어떻게 이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저항한다고 공장을 강제 철거하여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장주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거리를 떠돌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에 사는 세입자의 집을 아무런 이주 대책도 없이 강제 철거하였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재산을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하남미사 지구는 이미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강변의 명품 아파트라고 TV 광고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미 자기가 살던 동네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도시가 된다 한들 자신이 딱 가진 땅과 터전을 잃고 아직도 길거리를 떠돌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 한 그곳은 축복받는 곳이 아니라 원한에 사무친 곳입니다. 그런 원한이 서린 곳에 기쁜 마음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좋은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개발로 하남미사 철거민들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세상을 바라며 LH는
하루빨리 개혁하여 개발의 미명하에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아 땅 장사하며 자신들의 사업을 연명하는 파렴치한 짓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하남 가밀지구의 가밀지역의 진호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하남 가밀 보금자리 사업지구는 수십 년간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토지 이용을 할 수 없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국가 시책에 많은 주민들이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보금자리 사업지구로 고시하여 이제는 대대로 살아온 정말 원주민들의 보금자리를 헐값에 강제 수용당하고 거리로 내쫓기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L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 보상도 외면하면서 공기업의 의무를 저버린 채 오직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수행자인 저 개인에 좀 어울리지 않지만 오늘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남 가밀지구 보상과 이주 대책 그리고 철거민에 대한 생계 대책이 그 전무한 상태에서 주민들은 지금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보상은 같은 지구 내에서도 형평을 잃고 오히려 조건이 더 불리한 토지에 대해서도 평당 25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기업이 해도 지탄받을 일을 공기업인 LH공사가 주민대책위원회의 분뇨를 부추기고 키맨들에게만 좀 후한 보상이라는 당근을 주어서 주민대책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분열시킨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지주분들이 본인들이 취득한 취득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 통고를 받고 울분을 토하지만 호소할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미 해체된 바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원주민에 대한 생활대책 용지도 우리 가밀지구부터 공급하지 못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중소기업과 일반 세입자 그리고 종교단체 등에 대한 이주 및 생계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으며 엄동설한인 올 12월 말까지 자진 이주하라는 마치 일제시대 토지를 수탈하던 동양 척식회사의 후신을 보는 것 같은 LH공사 천문학적 부채와 비리, 이 비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수용을 당한 종교단체에 LH의 간부 직원이 사기꾼을 보내서 좋은 방향으로 로비를 해줄 테니까 돈을 달라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했던 녀석들이 지금 부장승진해서 어느 지구에 다 지금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비리, 이런 비리로 얼룩진 LH공사를 개혁하지 않고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됐기에 저희 전철협 하남 가밀지구 대책위원회는 오늘 발족하는 LH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힘을 보태서 부채 비리의 공룡 같은 LH공사의 개혁을 촉구하는 운동에 앞장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피해 사례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파주 운정지구 김병국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파주 운정 3지구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 지역입니다. 신문과 TV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잘못된 개발법으로 생존권이 말살되어 고통받고 생을 마감하신 분이 많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으로 이자 감당 못해 경매 처분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LH 개혁 운동을 통해서 절대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지금 강주에서까지 아침에 올라왔네요. 그래서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으나 조금 줄여서 말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오신 저는- 조도김 님이십니다. 저는 2005년도 강제 철거를 당해서 지금까지 대법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까지 오는 경화는 어떻게 왔냐? 저희는 여기 2005년도에 2003년 1월 1일부로 승인이 났어요. 났는데 2005년도 강제 철거를 당했습니다. 2004년도에 기초조사나 모든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길래 저는 그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353평에서 53평만 저희 신등기로 되고 구등기로 그 300평은 남아갖고 있어요. 있는데 아무 절차를 LH에서 밟지를 않아요.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갖고 옆 사람보다도 기초조사 언제 했냐고 서류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아저씨가 2004년도 7월 19일 날 해남에서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8월 31일 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콩팥 수술이야 무술이야 대단히 큰 수술을 8번을 했어요. 8번을 했는데 2008년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무 조사도 안 하고 아무 거시기도 절차를 밟지도 안 하고 와서 2005년도 무조건 강제 철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고 있다가 한 5년 동안 계속 투쟁으로 싸우다가 이제 대토를 저는 원해요. 돈도 필요 없고 나는 내 땅 내대로 주라. 그것만 했어요. 자기들은 절차도 안 받고 법원에 와서 보니까 나 국민들만 법을 지켜라. 그래 이게 무슨 소리냐. 지구들은 절차가 없길래 내가 서류가 없다. 기초조사도 안 됐고 모든 서류가 안 됐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법원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시청 직원이 하는 말이 우리 조정으로 갑시다. 그래요? 조정실장한테 내가 저보가 2번을 갔어요. 조정실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신 말씀이 LH하고 조의를 해갖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조의를 해갖고 오라급디다. 시청에 가서 그러니까 시청 직원이 계장이에요. 그것도 그래요? 그러면 같이 법원으로 가봅시다. 그래 법원으로 갔는데 조정실장이 하시는 말을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서 저분을 여기를 데리고 와야 하고 나는 아무 절차를 못 밟았던 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아무튼 무조건 강제철거를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정실장이 옆에 앉아서 누구 잘못으로 왔냐고 그 시청 직원이 갑시다 그러고 나왔는데 자기 형님이 잘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그러면 그것다가 돈을 많이 받게 저를 갖다 드릴게요 그러길래 그 돈을 많이 받겠다니까 좋죠. 그러십시오. 그러고 갖다 주니까 자기 형님이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형님이다 그러는데 한 1년을 그것을 법원을 조정을 한다면서 끄지고요. 시간만 매 시간 끊기로 합니다. 막 계속. 그래 이제 안 되겠길래 제가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이렇게도 접수도 안 오고 못도 안 오고 이렇게 됩니까? 그럼 저희가 아는 사람 또 변호사를 소개를 시켜준다길래 이제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와가지고 서초 변호사를 샀는데 1심에서는 수원지검에서 받았는데 수원지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3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거 행정소송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행정소송이 뭔다냐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기각을 시켜요 자꾸. 그러길래 이제 기각을 하고 우리 변호사가 또 고등법원 서울 고등법원에다가 이제 새로 신청해서 했는데 또 다시 3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1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또 2심이 가니까 김용석 재판장이 있다가 기초조사도 안 됐고
서류가 요절 복통으로니 금시렁 LH 변호사를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길래 아 그래도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괜찮게 나올란갑다 했더만 기각이에요 또 기각. 그런 기각을 하고 또 대법에다 신청을 해서 대법 앞에다가 프랜카드를 법원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릅니다 하고 그렇게 써놓고요. 아 LH는 암을 수술해라 그러고 써놨어요. 그랬더만 아 이거 보니까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순전 이거 간피야야 간피야 이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국민들만 법을 지켜야 됩니까? 법을 안 지키면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고 나보다 기각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압류 지그들이 공탁 1억 3천 해는 데다가 변호사비 내가 있다가 그랬어요. 시청에서 시킨 일이니 시청에서 받아가십시오. 변호사님은 수고비를 받고자 하면 시청에서 받아가십시오 하고 내용증명을 띄워놨어요. 그러나 어제 그제 또 저한테 날라오는 것은 지그가 1억 3천 해놓고 거기다가 가압류를 시킨다 이고 나보다 사유서를 써라고 이번 주까지 써라고 일주일 내에 써라고 왔대요. 지그들이 시켜놓고 지그들이 가져가고 나중에 땅은 내 거 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돈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여기서 험나는 세상 10년이 다 됐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면서 마이크를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화성 봉담 지역에서 오신 길정숙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의정부 임대아파트에서 오신 고강세님께서 금호 주공 9단지 동대표 회장님이십니다. LH 주택관리공단의 비리 또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호 주공 9단지의 1450세대 임대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직을 맡고 있으min 고강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때 임대아파트라고 그러면 30년이면 30년 동안 편하게 사실 걸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2년짜리입니다. 30년이 아닙니다. 영구 임대도 아닙니다. 50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입주를 했어요. 근데 2년 동안에 소득이 좀 오르면 내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노숙자 됩니다. 소득이 좀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밖에 나가서 5천만 원, 6천만 원이고 월세나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소득이 올랐다고 그래서 내쫓아버립니다. 관리비 한 달만 안 내도요. 2달만 안 내도 관리소 직원들이 냅다 달려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그 관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직원들이 전국에 임대아파트를 약 400개 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지에 우리 같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들이 다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보증금 올리고 임대료 올립니다. 그거 동결시킨 적 없습니다. 동결시켜달라고 그러면요, 아까 그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이자를 하루에 120억인가 얼마씩 낸다고 우리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 충당해야 된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택공사의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어떤 회사냐? 주택공사가 우리 그 관리를 할 때요, 관리비를 사용할 때는 분양이 됐든 임대가 됐든 관리비 사용하는 건 임차인 대표가 회의가 됐든 동대표 회의가 됐든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임대주택법 29조 3항에 보면은
임차인 대표 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관리비를 사용할 때 임차인 대표 회의와 협의를 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조항을 자기네 자회사한테 모든 걸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협의 없이 우리 같은 경우는 12년 됐는데요. 12년 동안 한 번도 협의 없이 인건비를 인상시킨 게 약 13억이 됩니다. 그걸 제가 반환해달라고 한 20일 전에 주택공사 앞에 가서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그거는 자기들은 준공무원이랍니다. 그 주택관리공단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들 하는 말이. 그러면서 자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임금 수준에 맞춰서 올렸다. 그리고 자기네 주택공사의 사장하고 노사 협의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 관리비를. 전국의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몽땅 한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킵니다. 주택공사, 이제 주택관리공단에다가. 그리고 주택공사 사장이 자기네 관리소 직원들 급여를 다 나눠줘요. 우리는 허수아비입니다. 임대아파트 서민들은 그냥 관리비만 내면 돼요.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분양아파트의 관리소 직원들 급여보다 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급여가 더 높습니다. 분양아파트 우리 의정부시의 그 좀 부자 아파트 같은 데 경우를 보면은 추석이나 명절 때 떡값으로 10만 원뿐이 안 줘요. 봉급에.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보너스가 300%입니다. 1년에 한 4천만 원, 5천만 원씩 별도로 나가고 있어요. 급여 외에. 그리고 더 한심한 거는요. 우리가 이 직장을 다녀보면 임금을 이렇게 협상하잖아요. 협상하면 그 다음 달부터 임금이 올라갑니다. 얘들은 그게 없어요. 미리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우리한테 소급해서 적립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 지그들끼리 날아가져요. 그걸 제가 민원을 내서 해달라, 해결해달라, 이거 안 된다고 해도 반복 민원이라고 종결 처리해버립니다. 그게 누가 하느냐?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장사. 우리가 그 고압으로 계약을 하면 좀 싼 요금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일반 주택에서는 그 저압 좀 비싼 요금으로 이렇게 요금을 받고 있는데 한전에다 고압으로 계약해 놓고 주민들한테는 저압 요금을 받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 많이 쓴 사람한테 좀 더 걷어가지고 적게 쓴 사람 도와준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요금 조건표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내가 10,000원을 썼으면 12,000원을 내고 50,000원 전기를 낸 사람은 70,000원, 80,000원을 냅니다. 그리고 일반 입주민이 와서 관리소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심한 말로 해서 좀 폭력성 비슷하게 반말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안 가려고 그래요. 전화를 하면은 뭐든지 그냥 퉁명스럽게. 원래 임대아파트는 우리 월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든 게 고장나거나 이 파손되면은 집주인이 고쳐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 사다가 했어요. 몰라가지고. 제가 그걸 약정서를 정보공개 신청을 해가지고 보니까 주택공사는 해주라고 했는데 주택관리공단에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멋대로 다 주민들한테 그걸 사오라 합니다. 수도꼭지고 뭐고 전부 사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70, 80세 노인네들이나 장애인이나 없는 사람들이 혹시 쫓겨날까봐 겁나서 사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 부분도 그렇습니다. 한 달에 600만원씩 더 우리가 더 내고 있어요. 그걸 관리계약이라는 데다가 포함을 시켜서 제가 관리계약을 준수하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법 29조 3항을 포함을 시켜서 관리계약을 개정을 해서 입주민들 과반수 동의를 받았어요. 우리가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과반수 동의 받으면 그게 아무리 법이 악법이라도 그걸 준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임대아파트는 그게 아닙니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도
임대사업자, 주택공사가 승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 같은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엊그제 주택공사 가서 항의한 그 부분도 그 관리계약을 준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제가 했는데 자기들이 전국의 400개 단지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금호 주공 9단지만 그렇게 해주면은 나머지 단지가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니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고 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거 임대주택법 제29조 3항하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정교금을 더 거둔 건 돌려주라고 다른 아파트 사례가 있다. 그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라. 어떤 특정 우리 단지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맞는 거다. 그랬더니 한번 논의를 해보겠답니다. 그리고 또 한심한 게요. 관리비 이제 우리가 보면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번에서 알았어요. 정기소송권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원에다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거뒀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그 손익계산서가 거의 10억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12억을 써놨어요. 그러면 2억을 어디서 나느냐? 도대체 너희들 어떤 계산 방식이냐? 이게 주택관리공단에서 아니 주택공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여기다 포함시킨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그 대답을 안 하고 그 답변을 지금까지 그 답변을 제시를 못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주택공사 감사실에다 그걸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 차액 금액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의심이 나가지고 정보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위탁 수수료,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1,500세대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 한 80만에서 90만 정도 위탁 수수료를 내고 관리를 맡깁니다. 우리 같은 것도 똑같은 방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위탁 수수료의 지원 금액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 요구를 했어요. 안 한답니다. 못 한답니다. 돈을 얼마나 퍼줬길래 자회사한테 얼마나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액수를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임대아파트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는 꼭 개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나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 썩어 빠진 주공을 좀 개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하남 간북 지역의 상황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남 간북 보금자리 지구의 피해 상황은요. 2010년 11월 29일 보금자리로 하남 간북 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하남시 간북동은 이미 지구 지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민 전체가 전면 반대를 주장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무시한 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묶어놓고 시간만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북동은 지난 40여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해왔습니다. 하남시 자체적인 어떤 개발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지만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금자리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간북동 주민들은 정든 고향과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금자리 정책은 이명박 정권이 만든 특별법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민과의 일체 협의나 또 사전 공청회나 어떠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기습적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됨으로써 일방적으로 선이 그어지고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당하는 그러한 조폭 같은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LH가 주민과 소통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또 민원 제기를 해도 시간만 끌면서 전혀 딴소리를 하면서 주민들이 지치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주민 전체가 반대한다는 주민 의견을 모아서 문건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분열을 해체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고 또 주민 투표를 주장하는 등 갖은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애매한 그런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간북 지역의 그 종교 단체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산권과 또 교회의 종교 행위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종교단체의 특성상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것이 교회고, 또 많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그 교회를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일방적인 개발이 진행되게 되면 힘없는 교회들은 그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거나 떠나게 되면 그 교회는 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국의 이러한 공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전국의 12,000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예를 들면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대형 마트들만 살아남듯이 교회도 지역의 아주 작은 정말 소시민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결국 힘 있는 대형 교회들만 살아남는 이러한 구조들을 공기업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입장에는 종교 생활과 또 그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권을 보장받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하남 감북동 인근 지역의 땅은 아주 벼락같이 지금 땅값이 상승하고 있고, 원주민들은 설사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려 해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감북 지역은 토지 보상 비용이 높아서 도저히 사업성이 없고, 또 이번에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은 보금자리 주택에 앞으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고 한다면 결국 당초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의 취지와는 전혀 달리 일반 분양 형식이 되어버리고 결국 LH가 땅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비난이 거센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감북 주민들은 시흥 광명지구처럼 하남 감북지구가 전면 취소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 사례 발표는 이쯤에서 줄이기로 하고요. 다음은 출범식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호를 제가 선창하면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LH는 철저한 개혁과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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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라. LH는 모든 부패와 부실 경영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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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하라. LH는 전국의 개발 지역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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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